여러 가지 과학책들을 읽으면서 되게 그 사람들이 참 멋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막 과학 동화 같은 잡지도 많이 읽고, 그리고 뭐 TV 프로그램도 과학 관련 다큐 같은 걸 많이 보면서 과학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좀 꿈이 바뀌긴 했는데 이제 수학자, 과학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공학자라는 꿈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영재학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수준의 수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저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국과학영재학교 1기 졸업생인 푸르미 형이나 현근이 형 얘기를 어머니로부터 많이 들었고, 또 현근이 형 같은 경우에는 책으로까지 읽어봐서 한국과학영재학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고, 5학년 때 한국과학영재학교에 캠프를 가게 됐는데 그곳의 시설이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너무 좋아 보여서 저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한국과학영재학교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영재학교 데뷔를 하기 전에 먼저 KMO나 화학올림피아드 같은 올림피아드 준비를 먼저 하였고, 그 뒤에 영재학교 데뷔를 하였습니다. 먼저 KMO나 화학올림피아드 등의 올림피아드를 준비할 때는 제가 좋아해서 하는 만큼 정말 열심히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항상 배운 것을 복습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고, 그렇게 복습하는 것이 영재학교 데뷔를 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든 주변 사람들부터 한 번 들은 건 굉장히 오래 가지고 간다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좀 낮게 말하면 잡지식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과학 같은 거는 오히려 아는 게 많아야 많이 보이고 그런 거니까 과학 동화, 수학 동화 같은 거를 많이 독서를 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더 굉장히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독서를 많이 하는 식의 전략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또 공부도, 그러니까 나중에 복습을 한다는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수업에 소홀해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제대로 한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계속 과사람만 다니면서 그 주는 대로만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래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거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무조건 질문해서 이해가 되도록 선생님께 질문을 무조건 했고, 그리고 학원에서 받은 숙제 같은 것도 뭐 당연한 거겠지만 끝까지 다 하려고 노력했던 점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수업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그 배웠던 내용 다시 노트에 정리하면서 복습하고 머리에 정리했던 거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수학 공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업 시간에 했던 복습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 공식이 많이 사용되는데 그런 공식들을 간단히 외우기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걸 증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문제를 풀던 아이디어들을 수업 매 시간마다 문제를 몇 개씩 풀 텐데, 그런 아이디어들을 잘 하나하나 기억해서 써먹을 수 있다면 문제 풀기만이 아닌 아이디어를 보자고 하는 영재학교의 2차나 3차 캠프 같은 경우에 잘 써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말했듯이 정말 그러니까 복습으로 때운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진짜 제가 수업을 열심히 듣는다는 각오로 수업에서 다 끝낸다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게임에 대한 유혹이 강했기 때문에 인강을 잘 안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수학은 문제를 많이 풀수록 실력이 상승을 하니까 일단은 문제집 뒤져서 풀 수 있는 문제 다 풀어보고, 그 다음에 괜히 무리하지 말고 자야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학 공부는 정말 체계적으로 세 단계로 나눠서 하였는데, 과학 노트를 준비한 다음에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직접 생각하면서 다 중요한 내용이나 재밌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노트에 모두 정리를 해두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업 시간 배운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또는 프린트를 보면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이제 스스로 문제를 내어보면서 서술형 문제를 직접 내어보았습니다. 그런 뒤 제가 직접 답을 하였고, 그 뒤에는 답을 검토하면서 또 더 좋은 답이 있는지
혹시나 답이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등을 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중등, 고등 선행은 다 하이탑으로 나갔고 이제 영재고 데뷔 전까지는 물화생지 1이랑 2까지 조금은 들어간 상태로 시작했는데 이제 영재고 파이널 때는 학원 자체 교재로 했고 그다음에 막 INI 이런 걸로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과학 같은 경우도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운 게 있다면은 사실 노트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머리에 이렇게 정리가 잘 되도록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원래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하고 알고 있었던 내용 같은 게 엄청 많았던 편이 아니라서 방학 중에 몰입 수업을 하루에 많이 들어가지고 그걸로 배운 내용이 되게 많았고 또 거기서 배운 것 중에서 문제에서 알만했던 게 나왔던 내용도 되게 많아서 특히 겨울방학 중에 과사람에서 들었던 몰입 수업이 제일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또 특히나 선생님들 중에서 자소서를 쓸 때 많이 내용을 지도해 주셨던 최초로 선생님이나 아니면 또 자소서에서 그 영지성 입증 자료 같은 거 한번 봐주시고 또 내용 질문 같은 것도 잘 답해 주셔서 서태원 선생님 같은 분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수학을 정말로 좋아하게 된 계기가 수학 올림피아드 이제 K모였기 때문에 먼저 저에게 수학에 대한 열정을 심어줬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영재학교 시험에서는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서술하느냐도 정말 중요한데요. 그 서술하는 것을 잘할 수 있도록 정말로 잘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수업했던 선생님들 모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특히 정말로 도움된 진짜로 수업이 엄청 재밌었던 선생님은 김경식 선생님 수업이 정말로 이제 수학에서 정말로 진짜 재밌었어요. 그때. 그리고 감사 인사 드리고 싶은 선생님은 서태원 선생님. 네, 그 이제 계속 데뷔하면서 힘든데도 계속 막 되게 딸같이 잘 챙겨주시고 또 막 제가 모르는 문제 여쭤봐도 계속 그냥 귀찮은 내색하지 않으시고 잘 대답해 주셔서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나 아니면은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에서나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인강은 절대 금물이었어요. 무조건 손이 게임 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완전 노트북을 봉쇄를 해야 했어요, 진짜. 그리고 진짜 딴 생각을 안 하게 완전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그러니까 딴 생각을 안 하게 하려면 그거랑 관련된 거를 옆에서 없애버리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통스러웠지만은 일단 그 관련된 거를 다 제 방에서 내고 그 다음에 공부 관련로 도배를 해놨어요. 그 다음 뭐 꼭 자신의 다짐을 책상 앞에 적어놓고 그렇게 극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는 영재고 데뷔하면서 그 2차 그 시험 치기 직전이 제일 힘들었어요. 그때 이제 모의고사를 쳐도 성적이 잘 안 나오고 그다음에 막 체력적으로도 지치고 하니까 그게 자존감이 제일 낮아지고 제일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때 이제 2차를 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합격했다 이런 공지가 뜨니까 자존감이 이제 사실은 데뷔 시작하면서부터 최고조로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3차 데뷔도 사실 그 굉장히 즐겁게 준비했기 때문에 이제 후배들도 아마 2차 직전이라든가 뭐 이런 시기쯤이 아마 제일 힘들겠지만 이때만 잘 넘기면은 이제 3차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이 아마 그때도 말씀하시겠지만 선생님들 다 알아서 해주실 거고 그거대로만 잘 따라가면 3차까지도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잘 견디고 계속 묵묵히 공부를 잘 했으면 좋겠다고 조언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장 힘들었던 거는 과사람 학원이라고 하지만은 그 수업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게 해운대 쪽이라서 여기서 가는데 왔다 갔다만 3시간이 소요되고 했던 그런 부분이 힘들었고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제가 합격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